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양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권이 압박을 줬네요. 압박을 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저점도 이제 깨졌고 이 금양이 그러면 뭔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돌파구가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이 제일 이제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주가 자체는 전 저점을 사실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그리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인해서 벌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 자금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요건이 그 돌파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어려우시지만은 우리가 확실한 실적주는 한번 잡아보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실적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꼭 도움이 꼭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금양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무슨 돌파구를 금양이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거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하튼 이번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한 5점 이상을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이익은 뭡니까? 결국 이제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건데, 그죠? 이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그 금양이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하지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는 금양의 회생 쪽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어차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는 지금은 절대 해당이 안 돼요. 코스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관리 종목이 지정될 뿐이에요. 그죠? 만약에 15점 이상을 받는다면, 그죠?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뭐 예를 들면 유가증권 대형 금액 인정 못 받고 뭐 이런 거 감수할 수 있고, 이거 금양 이거 신용이 됩니까? 신용 안 되잖아요. 신용 안 되는 불이익은 뭐 상관이 없고요. 미수 안 되는 불이익도 지금도 뭐 사실 뭐 이 금양을 여러분들이 미수는 안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을 때 마이너스 요인에 대한 불이익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신뢰도 측면에서 시총 1조짜리가 관리 종목에 지정이 돼 있다면 그게 이제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 뭐 그런 정도 아니겠느냐 싶은데, 여하튼 영향은 있죠. 영향은 있지만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금양이 자금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그 돌파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외인들이 매도를 며칠째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외인들이 지금 지분이 한 9% 정도 갖고 있어요. 9%. 9%면은 한 600만 주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 이제 손실이 났는데 계속 털 수는 없고, 주가를 가끔 이제 끌어당겨 가지고 또 일부 팔고 뭐 그런 매매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외인들이라고 해서 계속 매도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그게 뭐 근본적인 어떤 방법은 되지 못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그 유상증자 철회하고 이 건의 기사가 실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해외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올려 한다.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던 거 아실 겁니다. 여기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해외 투자를 유치하거나 계약을 맺은 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계약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계약을 뭐 해지한다든가 또 계약을 뭐 수정을 한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하튼 추가 자금을 마련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주가를 반전시키는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무상증여를 유 회장이 해줘가지고 2천억 정도, 2,100억 정도 자금은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뭐 판관비 뭐 어느 정도 그 분기당 나가고 이런 것 견디고 계약 같은 거 좀 연기하거나 해지하거나 수정해서 현금의 유실을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이 자금으로 일단 지금 당연히 버틸 수는 있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금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도 좀 있잖아요. 현금 유동성이 한 300억 정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거는 이번 분기에 뭐 쓴다 하더라도 그죠? 30억에다가 한 200억, 그죠? 200억 있지. 맞죠? 200억. 200억 정도 있고 그러면 한 2천, 한 300억 정도는 현금 유동성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견딜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돌파구만 열면 됩니다. 돌파구는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RCPS라고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CB나 BW보다도 좀 인기인데요. 예를 들면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발행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죠. 이게 CB보다
사측에서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RCPS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또 할 수도 있고요. 해외 유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있고,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 SI 국내에서 마련해도 좋고요. 뭐 해외에서 마련해도 좋고, 아니면 재무적으로만 투자를 하는 FI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이런 류의 어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 그죠? 또는 뭐 CB나 BW라도 해서 여러 가지 조달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류 회장이 어떤 카드를 쓸 것인지 좀 봐야죠. 그죠? 네, 여기서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불성실 공시법인 예고권은 사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고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유상증자를 취소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건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새삼스럽게 악재라고 보기도 참 어려운데, 여하튼 뭐 고려 아연 같은 경우 6.5점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이 부담이지만,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벌점은 꼭 6.5점 고려 아연처럼 되라는 법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한 2.5점에서 9점 사이 이 정도의 벌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5점 아래로 받으면 관리 종목 지정도 피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안 좋은 쪽만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한 재료가 언제 나오고 반전을 시키는가, 이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 금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세밀하게 시간을 놓치지 않게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빨리 드리고요. 매매 사인 필요하다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자만 한 통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부분에 도움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중에 어떤 재료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급을 좀 살펴보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손실을 일단 지금 최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금양이라고 문자를 꼭 주셔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